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시시각각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윤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 잠시 살펴볼게요. 먼저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 정보 신학기 맞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첫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이어서 기차니스트를 위한 홈 방문 서비스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라도 장흥의 귀한 보물이 넘쳐나는데요. 이 갯벌의 초록빛 보물로 소개되고 있네요. 감태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훈훈한 정을 나누는 우리 이웃들의 소식 담아봤습니다. 이거 안동에서 준비했네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시시각각 첫 소식은 항상 활기찬 현장 분위기로 문을 열어주는 네. LTE 연결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문채영 리포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현장에 나가 있을지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나요? 오, 꽃을 들고 있어요. 전해주시죠. 봄이 오면 상과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여러분, 와 정말 봄을 알리는 제가 칠성시장 꽃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꽃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진짜 여기에 꽃들이 핑크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정말 알록달록한 이 세상의 핀 꽃들은 여기에 죄다 모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예쁜 꽃들이 많은데 제가 꽃 이름은 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꽃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네. 그나저나 우리 사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여기서 5년째 장사하고 있는 손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꽃 사장님 뭔가 남자분이니까 더 뭔가 로맨틱한 것 같아요. 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5년째 하고 5년 차, 네네. 5년 차. 그래도 좀 되셨네요. 어떻게 꽃을 좀 좋아하셔서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가업을 이어서 어. 이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게 가업을 이어도 꽃을 좋아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그렇죠. 좋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봄 되니까 이 꽃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럼 이 봄에 혹시 많이 찾는 꽃, 혹시 한 3가지 정도 좀 추천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뭐 요즘에 이제 요런 이제 노란색 후리지아 요런 거요? 네, 요런 꽃들도 오. 요즘에 또 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가격도 괜찮고 네. 많이 찾고 있고요. 근데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고 보라색, 핑크색,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있네요. 아, 네네. 색상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와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라넌 큘러스라고 나는 큘러스. 네, 라넌 큘러스라고 네네. 네, 요 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수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네네. 때문에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색도 다양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장미꽃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종류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장미랑은 좀 틀립니다. 네. 그죠. 네네. 오, 예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리고 이제 튤립이 요즘에는 이제 수입국들이 많은데 요거요. 네, 요거에는 이제 좀 올해 많이 찾고 계시는 이제 수입 여기 예쁘다. 이제 자몽 튤립이라고 네.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꽃입니다. 예. 자몽 튤립. 좀 색이 또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꽃들을 쭉 보고 나니까, 제가 혹시 저하고 좀 어울릴 만한 그런 꽃 있을까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아이라이너라고 아이라이너요? 미니 장미 이름이 아이라이너 장미예요. 요거. 네, 요거. 그래서 요 꽃이 좀 작고 좀 그냥 귀여워서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제가 작고 귀엽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해요. 그리고 한 며칠 뒤에는 또 남성분들이 여성분한테 사탕 주는 날이잖아요. 그럴 때 꽃이 또 많이 나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남성분들을 위해서 뭐 꽃 사러 오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에 이제 직접 이제 찾아오셔서 여기 뭐 도매 시장이다 보니까 뭐 꽃이 좀 저렴하긴 한데 네. 그래서 꽃도 사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선물도 같이 드리면 더 여자친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꽃만 사서는 안 되고 선물도 함께 곁들여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조금 더 둘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굉장히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꽃만 드리는 것보다는 선물도 함께 해야지 좀 기분이 좋겠죠. 저기 꽃 사시는 우리 청년분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 사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직장인 문상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꽃을 이렇게 사러 오셨는데 꽃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꽃을 주려고 하고 있고, 응. 그 여자친구가 좀 좋아하는 장미로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장미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아, 그럼 꽃 시장에 자주 꽃 사러 오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꽃시장도 자주 가는 편이고 일반 꽃집들도 많이 가는 편인데 네. 저는 좀 꽃시장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꽃시장에 오면 그 꽃을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주인분들께서 약간 제가 잘 맞는 취향에 맞는 꽃을 잘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네. 자주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꽃이 일단 여자친구분이 이걸 받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은 박혜영입니다. 네, 화영 씨한테 사랑한다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혜영아, 오늘 만난 지 130일째인데 오, 너가 좋아하는 장미랑 내가 좋아하는 꽃 색깔로 내가 준비했으니까 더 이쁜 사랑하자. 사랑해. 너무 귀여우세요. 오늘 130일이 되신 거예요? 네, 오늘 딱 130일. 제가 조금 이따 130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너무 풋풋한 사랑하고 계시죠? 130일 됐대요. 너무 귀여우시다. 그리고 요 옆쪽에도 보니까, 예쁜 꽃들이 많네요. 요 색깔 제가 보라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꽃들이 너무 예뻐요. 네. 사장님 본인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지가 제가 한 34년 됐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34년이요? 예. 와, 진짜 그럼 여기서 제일 오래 되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도 있는데 저희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시어른이 하고 계시는 거를 네. 결혼하면서 바로 물려받았습니다. 너무 좋았겠다. 행운이죠. 행운이다. 아니 근데 요즘 예. 들어 이렇게 또 꽃 찾는 분들이 또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요즘은 생활에 변화가 많다 보니까 네네. 젊은 분들이 평소 이제 집에서 집안 분위기도 바꿀 겸 네. 그러고 친구 연인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집안 분위기 바꿀 때는 요런 예. 꽃이 좀 좋다. 그런 거 있을까요? 지금은 봄이니까 프리지어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요건 또 아네모네라는 꽃인데 아, 이런 요 것도 꽃이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네네. 지금은 보면 이런 거 나는 플러스. 역시 요도 지금 봄꽃이에요. 다들 노란색. 추천하는 꽃들이 비슷비슷하시네요. 예, 똑같네. 예, 그러면 예. 요런 꽃들을 어디다 놔두는 게 좀 가장 예쁠까요? 보통 거실을 많이 두는데 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주 편한 볼일 보는 화장실에 한두 송이라도 꼽아놓으면 좀 색다른 분위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집에는 이제 거실만 놔둘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안 보이는 거 예. 화장실 맞죠? 그렇죠. 예, 예. 향기도 잡아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밖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봄나들이 가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꽃도 보면서 우리 사장님한테 예쁜 꽃도 추천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쁘고 굉장히 어떤 꽃이요? 성격도 활달하고 그 반면에 청초한 분위기도 있으니까 네네. 제가 수선화가 노란색도 있고 수선화요? 흰색도 있는데 흰 거를 권해보고 싶어요. 아, 요거요. 요게 와. 수선화인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요. 사장님이 추천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직접 모셔서 예쁜 꽃들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문채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야말로 바로 가야 되겠네요. 칠성시장 꽃시장이었습니다. 네. 저기만 갔다면 정말 봄을 한아름 집으로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문철 씨가 시간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큰일 났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안동에서 준비한 소식이죠. 대전인가요? 예. 신학기를 맞은 바쁜 주부들을 위한 그 생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부모도 설레고 아이도 설레는 입학과 신학교 시즌 요럴 때 놓치기 쉬운 팁들 알려드릴게요. 새 책, 새 친구, 새 가방 언제나 새로운 출발은 가슴 떨리고 설렙니다.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준비하는 손길로 다들 분주한데요. 아이가 수험생이면 부모도 수험생, 아이가 1학년이면 부모도 1학년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은 오늘 뭐 준비하러 오셨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요. 예, 아이 그 용품을 준비하러 사러 왔는데 일단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록을 보고서 여기 문구점에 와서 좀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새학기 준비물 사려고 학용품도 구매하고 뭐 실내화나 아니면 솔비 같은 거 이런 준비물들 구매하러 왔어요.
신학기인데 발이 커져서 실내화를 사러 왔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하는데도 한나절. 특히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가정은 더 할 텐데요. 책가방도 사고 실내화도 꼼꼼하게 다 구비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꼭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바로 안과 검진인데요. 취약 전 시력 검사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시력 발달이 안 된 약시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시력이 떨어진 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또 표현이 서툴러서 부모님들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보통 만 8세경까지 시력 발달이 끝나기 때문에 7세 이전에는 시력 검사를 통해 약시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 3세 이후부터 검사를 받는 게 좋겠고 눈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옆으로 본다든지 눈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안과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똑순아, 얼른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아,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래? 싫어. 싫단 말이야. 학교 가기 싫단 말이야. 지금 좋게 얘기할 때 양치하고 가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얘 좀 봐, 얘 좀 봐. 아니 선생님, 얘 왜 이래요? 아니 안 하던 꾀병까지.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가볍게는 두통이나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불면증이나 무기력함, 틱 장애 등의 신경정신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꾀병이겠거니 생각했다간 정신과적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음 항목 중에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4개 이상 항목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신학기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신학기 증후군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학 동안에 흐트러진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잡아주시고요.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음식 섭취를 통해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신학기 초에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어머니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정신적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혹시 아직까지 아이방 책상이나 가구 선택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1, 2년 쓰다 버릴 것도 아니고 비용도 한두 푼이 아니니까 고민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가구 선택,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면 좋을까요? 아이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으면 어떤 걸 보면 좀 똑소리 나게 고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초등학교 가구를 고르실 때는 처음에 아이들 책상 사이즈를 한번 보아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초등학교 책상으로 1m 20 정도의 너비가 가장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아무래도 수납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점점 책이 많아지기 때문에 옆에다가 뭐 책장을 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여기 하부 쪽에다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숨겨서 책을 또 수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공간 활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가구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책상의 크기 말씀하셨는데요. 아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학년 때만 쓰는 책상, 요거는 아유 갸우뚱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되면 아이들 키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책상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부가적인 기능은 당연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뭐 독서를 좀 더 위주로 한다면 이렇게 독서대가 부착되어 있다든지. 야, 책상들도 많이 변했네. 물론 그 옛날 아버지가 쓰던 좌식 책상 물려받아 쓰던 시절도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의 신체 조건, 공간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팁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한 친구들을 위해서 책상을 고르실 때는 학습 형태에 따라서 한번 또 책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조력자가 있을 때 이렇게 대면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끔. 서로 마주보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뭐 정 필요할 때는 내가 책상을 잠깐 이런 식으로 독립형으로 공부를 또 할 수 있게끔. 오,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리도 마련되고. 아무래도 효율성이 되게 굉장히 좋겠죠. 사람만 멀티를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구 하나를 사더라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 게 대세인데요. 잠이 온다. 그 외에도 알아둬야 할 점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 형태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아무래도 우리 안전성, 우리 아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의 등급이라든지 마감재는 뭐 어떤지 네네.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보셔야지 한두 번 쓸 거 아니니까 오래 쓰시려면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공부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 세상에. 아니 백날 좋은 가구를 그냥 사다 주고 채워주면 뭐하냐고요. 동해 하나 서해 하나 이렇게 집어던져 놓는 거. 너 똥순이 너 빨리 안 와. 내가 니네 집 치워주는 사람이니? 선생님, 집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100배 공감한다는 분들 많으시죠? 갖고 놀던 장난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책이란 책은 죄다 펼쳐져 있고 옷장도 모든 옷을 들쑤셔 놓기 일쑤입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전쟁 정리수납. 그 노하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우, 한숨이 나와요. 저희 집만 이런 건가요? 전쟁터예요. 치워주면 뭐해요? 반나절은 못 가요. 책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책상 위에 아이들이 컴퓨터 같은 건 치워놓고 그다음에 연필이나 그리고 또 책 같은 것도 지금 당장 읽을 거하고 또 볼 것만 또 사용할 것만 놔두는 거예요. 혹시 책상 위에 컴퓨터 두진 않으셨나요? 저학년일수록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선을 뺏는 건 없애는 게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책과 같은 출판사의 책들, 그다음에 키높이, 색깔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책을 읽고 꽂으라고 하면 책꽂이에 얹어놓는 친구들 많죠. 먼저 정리정돈의 의미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다 해주지 않고 분류하면서 정리하는 법을 지도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정리 후에는 그 자리에 둘 줄 아는 정돈의 의미도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옷장 정리는 긴 옷과 계절 옷과 색상으로 나눠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긴 옷은 뒤쪽으로 가게 하고 앞선이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짧은 옷은 앞쪽으로. 옷걸이에 옷을 걸다 보면 중구난방 천층만층되기 일쑤죠. 길이와 색상별로 정리해주세요. 옷 서랍장은 세로 수납과 바구니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윗옷을 세로 3등분, 가로 3등분으로 졌는데요. 바구니에 꽂아두니까 어떤 옷인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구니 없이 이런 식으로 세워도 됩니다. 책을 꽂듯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위에서 볼 때도 쉽고 아이들이 어떤 옷인지도 금방 알 수 있고 뺄 때도 흐트러짐 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바지 접을 때는 이렇게 반 접으신 다음에 엉덩이 부분을 안으로 넣던가 어머, 이걸 바깥으로 접던가. 야, 이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면 이 사이즈가 똑같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반 접으세요. 접으신 다음에 그 안으로 넣으셔도 돼요. 안으로 넣게 되면 풀어지지 않고. 바지 개켜서 서랍에 넣어놓으면 이것저것 찾는다고 다 헤집어 놓기 일쑤죠. 이렇게 부피도 작고 한눈에 보이게 접어넣는 것도 팁입니다. 어떠세요? 내키는 대로 걸어놨던 옷장에서 가지런한 옷장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린 오늘 정리 수납 팁. 엄마만 혼자 하지 말고요.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매일 하면 습관이 됩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아까 봤던 그 집이 맞아요? 네, 어쩌면 맞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볼 때 행동이 교과서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정리하고 수납하고 행동을 같이 하면 아이들은 언젠가 정리 잘하는 우리 아이가 될 겁니다. 네, 그간에 했던 고민까지도 싹 다 정리가 된 기분인데요. 신학기 잘 부탁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 3월은 정말 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 달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 상식부터 정리 수납 팁까지 신학기 준비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똑주부가 응원합니다. 네, 방금 보셨던 화면들은 뭐 아이들 내지는 주부들에게만 또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또 챙겨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반듯한 생활 패턴, 생활 습관을 갖춰주는 시기가 바로 신학기. 중요하죠. 이렇게 또 인식을 가져가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저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 정리 수납하시는 분 집으로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처럼 잘 정리도 못하고 또 맞아요. 귀찮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홈 방문 케어 서비스도 요즘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네. 정말 별별 종류들이 다 있더라고요. 만나보시죠. 얘는 도대체 몸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복근에다 빨래해도 되겠어. 나도 3개월 헬스 끊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운동하러 가야겠어. 근데 너무 귀찮아. 정말 시간이 안 돼. 너무 싫어. 아니야,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정말 가기 싫어.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던데?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요? 저 시킨 거 없는데요? 무슨 배달이요? 요가 배달 왔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요가 배달까지? 이불 밖으로 나가기 두려운 귀차니스트들을 위한 특급 처방.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출장 서비스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귀차니스트 민순의 집. 자, 오른 무릎을 우선 처음에 굽혀서 내려 왼무릎 바깥쪽에 발바닥 집어볼게요. 네, 그 상태로 왼무릎을 굽혀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바짝 끌어오시고, 그렇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끌어와서 네, 오른쪽 엉덩이 너무 뜬다고 생각하시면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눌러줍니다. 가정 방문 요가 수업이 한창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방문 홈 트레이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종목도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부터 필라테스, 요가까지 범위가 다양해졌는데요. 자, 이때도 어깨 찌그러지지 않게 계속 펴주시고 합장한 손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무릎과 팔꿈치 계속 밀어줍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땀 너무 나는데요 지금? 진짜 많이 나시네요. 왜 다리 지도나고 방귀도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요가가 이런 건가요? 지금 하신 동작은 하복부를 강하게 수축시키시면서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초보자들에게는 요가 동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맞춤 수업이 중요한데요. 그대로 오른손으로 이럴 때 1대1 홈 트레이닝이 효과적이겠죠? 그대로 고개를 왼쪽으로 시선 손끝을 바라보시면서 손끝 호흡합니다. 호흡이 되나요?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이게 웬일인가요? 사실 저도 운동을 많이 끊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집으로 직접 와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별 맞춤 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비용이 제가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것과 직접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왜냐면 차 끌고 오시고 하니까. 네. 얼마 정도 어떻게 차이 나는지 말씀하시지?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줘요. 트레이너가 운동에 필요한 소도구들까지 전부 다 챙겨오기 때문에 홈 트레이닝 레슨 비용은 일반 센터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을 끊어놓고 안 가는 것보다는 한 번을 갔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효과적으로 받는 게 몸에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방문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홈 트레이닝의 장점입니다. 네, 아주 혹독하게 운동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마스테. 지하 주차장에 나타난 의문의 차량. 이 어두컴컴한 곳에 설민수 작가가 끌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뭐 여기 어디예요? 저 여기를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 뭐 하긴요. 세차 하셔야죠. 세차요? 오 마이 갓! 예, 맡겨주십시오. 일단 차 키를 건네받긴 했는데 아이고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차량 구석구석에 10년 묵은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얼른 세차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나섰다. 세차기의 어벤져스!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믿고 맡겨볼까요? 전화 한 통이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어디든 달려오는 출장 세차 서비스. 세차는 실외와 실내를 포함해 평균 50분이 걸리는데 고객들은 차키만 넘겨주고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가격이 비쌀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일반 손세차 매장에 맡기는 비용과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요즘은 출장 세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입니다. 때 빼고 광 내고 이 얼마만의 변신인가요?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귀차니스트 설민수 작가도 열심히 세차를 돕는데요. 이왕 하는 거 꼼꼼하게 프로 정신을 발휘하네요. 사장님 저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80점? 80점? 네. 첫날인데 그 정도면 퍼펙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 근데요, 저는 세차라고 해서 겁을 먹었거든요. 네. 막 물 튀기고 물 길어 날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어떤 세차 기법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고압, 고온으로 하는 이제 스팀 세차기 때문에 물이 이제 생각하신 것만큼 바닥에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하 주차장,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도 네, 편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우와, 정말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출장 세차 전문점에서는 이렇게 세차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달려오는데요. 스팀 세차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스팀을 분사해 먼지를 적셔주고요. 젖은 먼지를 바람으로 날린 다음 청소기와 타월로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아기용품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세척이 어렵고 오염되기 쉬운 카시트까지도 살균 세척을 해줍니다. 폭풍 감동 서비스, 정말 믿고 맡길만 하죠? 차 내부가 한결 쾌적해졌네요. 아니 세상에 원래 차에 있던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놔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듬직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있는 자리 그대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 칼시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팀기로 다시 한번 살균하고 그러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어느덧 출장 세차 막바지 작업. 차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변신 완료! 반짝반짝 너무 깨끗해서 파리도 미끄러질 것 같네요. 더러웠던 자동차 휠도 깔끔해졌고요. 지저분한 앞유리 얼룩도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어떠세요? 출장 세차 만족하세요? 네, 새 차 뽑은 것 같아요. 아, 출장 세차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육아하다 보면은 그 세차장에 차를 맡기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가끔 출장 세차 오시면은 그 육아하기도 훨씬 편리하고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객 만족 100%! 아기가 타는 공간까지 깨끗해져서 마음이 놓입니다.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차차차차차 출장 세차 최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어머 귀여워라. 태어난 지 5개월 된 공주님이 엄마랑 놀고 있네요. 아기는 정말 예쁘지만 쉴 틈 없는 육아 전쟁에 엄마는 지칠만도 하죠. 그래서 민수 삼촌 출동! 도리도리 까꿍 삼촌 좀 봐봐. 오미윤아 애기 언제 이렇게 컸어? 너무 축하해. 너무 예쁘다. 이지 집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 엄마가 됐어. 닮았지? 너무 예쁜걸? 산후조리는 잘 맞췄어? 이제 막바지야. 막바지? 응. 그럼 아직도 받고 있는 거야? 응, 받고 있어. 어떤 거? 집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집으로 온다고? 외출이 어렵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엄마들을 위한 출장 산후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산모들의 몸 회복을 돕는 마사지인데요. 발바닥 통증은 어때요? 네, 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주고 그러죠? 네, 그때 알려주셔가지고 하고 있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그래도 처음엔 잘 조금 하니까 모르는데 계속 하니까 좀 어때요? 그랬구나. 희은 씨는 출산 직후부터 출장 산후 마사지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 육아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모유 수유와 독박 육아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엄마들. 잠시나마 나만을 위한 꿀 같은 시간을 만끽합니다. 희은아 시원해? 너무 좋다. 와 내가 보는 내가 더 시원하다. 선생님 금손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엄마들을 위해서 가정으로 직접 와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서는 저희가 집으로 방문을 하니까 산모님들 입장에서는 편안하시잖아요. 네. 외출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특성상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베드나 물품들도 다 직접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동식 베드부터 시작해서 마사지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저희가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직접 와서 세팅을 한 다음에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지척 오, 너무 그레이트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죠? 엄마의 지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는 출장 산후 마사지. 정말 최고네요. 선생님 산후조리를 원하시는 우리 산모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산모님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이제 부종도 빨리 빼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몸매, 나이를 빨리 잡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인 정리까지 해드리는 그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 친구 희은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처음에 네. 희은 씨 만났을 적에도 이제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적에 뵀거든요. 네. 네. 그때는 아무래도 모든 골격이 다 벌려져 있는 상태예요. 골반도 그다음에 복직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자라는 그 공간이 이렇게 많이 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몸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꾸준히 이제 관리를 받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져서 좀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럼 내 친구 희은이는 꾸준히 받아보니까 지금 어때? 난 사실 계속 받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고 사실 가격적인 면도 이렇게 다른 데 케어보다도 훨씬 괜찮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선생님, 제 친구 희은이를 네. 저를 좋아해서 졸졸 따라할 때 시절로 꼭 네. 돌아갈 수 있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장 산후 케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줄게요. 이불 밖으로 나가기 정말 힘든 분들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출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부터 세차, 산후 마사지까지 여러분도 다양하게 누려보세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홈케어 서비스가 많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제작진이 저를 위해서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빠져들어서 봤는데 진짜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지금 신경 쓸 뭐 그런 겨를도 없고 여유도 네. 없잖아요. 이런 케어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개성 있는 리포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화요일 저녁 생방송 실시각각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50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준비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장흥에서 온 소식인데요. 네. 장흥의 보석, 이 감태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대지 위의 새싹처럼 감태가 그 갯벌을 초록빛으로 아주 예쁘게 수놓았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봄을 재촉하는 갯벌의 푸른 잎사귀 감태. 바야흐로 감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특유의 바다향과 독특한 맛으로 남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초록빛 매력 덩어리. 맛은 물론 영양까지 두루갖춘 바다의 보양식. 향긋한 바다 내음으로 입맛 돋우는 매력적인 감태. 만나러 떠나봅니다.
오늘은요, 달짝지근하고 쌉싸래한 맛을 가지고 있는 또 이맘때쯤이면 꼭 만나볼 수 있다는 갯벌의 초록빛 보물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또 오염된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양식도 되지 않아서 아주 특별하고 귀한 해조류라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해조류를 만나러 장흥 회진으로 가보실까요? 갯벌 위에 초록빛 보물을 만나러 떠난 장흥의 덕흥마을. 주위에 바다가 많고 오염원이 없어 청정 갯벌에서만 자라는 감태를 많이 볼 수 있다는데요. 1년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갯벌을 품은 장흥 회진면 덕흥마을로 맛있는 감태 즐기러 떠나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초록색 보물, 갯벌의 보물을 찾으러 왔는데 감태 오늘 제대로 온 거 맞나요? 여기? 네, 제대로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마을이 감태로 해서 겨울철에는 감태 가지고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감태라고 하면은 덕흥마을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은 감태 역사가 한 40여 년 정도 되고요. 지금 계속 어르신 때부터 저희들까지 젊은 층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네. 40여 년의 깊은 감태 역사가 녹아있는 장흥의 덕흥마을. 그 명성만큼 감태의 수확량도 많은데요.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손질해줘야 하는 귀한 해조류입니다. 이렇게 손질한 감태를 밖으로 가지고 가서 밧줄에 널고 계시는데 무슨 작업인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햇살을 받으시면서 뭔가를 막 널고 계신데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태를 지금 바다에서 뜯어갖고 와서 지금 널고 말린 작업이에요. 이렇게 감태를 또 이렇게 줄에 좀 곱게 이렇게 넣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냥 말르면 걷어갖고 그냥 팔질 하냐 말리면 이거 생걸로 무채도 묻고 또 전도 볶아 묻고 여러 가지를 해라 이거. 오로지 햇볕과 해풍에 감태를 말려준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향도 맛도 더욱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 마을에 그런 감태를 작업을 했었던 건데 얼마나 됐을까요? 예, 오래전부터. 지금 한 60년대부터 하니까 40년이 넘었죠. 예, 그때는 바다에 뭐 다닐 때 차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 다라이다 이고 와서 집에 와서 다시 빨아서 산중에 가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말려서 팔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 세월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잘 말린 초록빛깔 감태들을 보니 어르신들의 정성이 하나하나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들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태를 네모난 틀에 넣어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모이셔서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마을에서 감태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태로 김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김하고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점은 일단 감태 향이 아주 진해서 김하고는 색다른 또 맛이 있어요. 일반 김과는 달리 구수하고 향긋한 감칠맛이 난다는 감태김. 진한 감태의 향이 가득 들어간 별미라고 합니다. 이 감태김, 만드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무작정 감태만 탁 올려놓는다고 해서 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노하우는 이제 바닷물에서 이제 씻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민물에 한 번 더 씻어서 이렇게 틀에 넣으셔가지고 아기 다루듯이 이렇게 펴가지고 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은 저쪽에 건조장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건조장에서 하루 정도 말리면 완성이 된다는 감태김. 맛과 향이 더욱 깊어진 감태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감태의 또 다른 변신이네요. 제가 온 곳이 또 덕흥 마을이잖아요. 이 덕흥 마을 자랑도 좀 해주세요. 덕흥은 젊은 사람도 많고 주위가 바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태가 잘 자라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태는 오로지 100% 자연 갯벌에서 12월에서 3월에 채취 가능하다는데요. 3월에도 제맛을 내는 장흥 감태. 제철 감태를 매일 나와 채취하신다고 하니까 신선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장흥의 감태 자랑 좀 해주세요. 감태는 우리 혜진의 감태는 이게 깨끗해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너무 진해서 참 좋아요. 맛도 좋답니다. 청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감태. 워낙 환경에 민감한 데다 조금만 오염돼도 자취를 꽁꽁 감추다 보니 하늘이 점지해준 곳에서만 자란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인데요. 금태라 불릴 정도로 귀한 해조류라네요. 이러한 금태들이 가득한 장흥회진 앞바다. 깨끗한 갯벌에서 나온 감태는 당연히 맛도 일품이죠. 맛과 향이 더 진한 장흥만의 감태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바로 장흥 갯벌인데요. 이 갯벌 어때요? 좀 특별한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퇴진 갯벌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네. 또 주변에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오염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곳이 특히 또 그 정남진 또 무상김이 생산되는 지역이라 갯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감태가 좀 더 유명하고 아주 향도 진하고 또 엽채도 굵고 아주 명품 감태가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회진 갯벌에서만 볼 수 있다는 명품 감태. 한 번 맛보면 계속 맛보게 되는 마성의 매력을 가졌다는데요. 최근에는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덕흥마을만의 명품 감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태에는 칼슘,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다는데요. 바다의 영양덩어리 감태, 덕흥마을의 자랑입니다. 갯벌에서 채취한 감태는 세척장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맑은 갯물에 옮겨가며 여러 번 헹궈 갯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을 거칩니다. 어머니, 지금 감태를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이에요? 감태를 깨끗이 세척하는 작업이요. 아, 이렇게 딱 봐서는 사실 그냥 매생이 같이 생겨가지고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매세랑 감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생이는 검정색이고, 이거는 이제 파라의 복이에요. 그러면은 매생이보다 이 감태가 조금 더 그 푸른빛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매생이보다 더 푸른빛이 감도는 감태. 양식하는 매생이와는 다르게 자연적으로 갯벌에서 채취하는데요. 매생이는 익혀서 감태는 생으로도 먹는다고 합니다. 감태 요리를 위해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쌉싸래한 감태 김치부터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낸 밥 위에 감태를 묻힌 독특한 맛이 일품인 감태 주먹밥도 만들어 먹고요. 부드러운 감태전까지. 다양하게 감태 요리를 즐기신다고 하네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감태전. 전을 먹기 위해 덕흥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간절함이 나타나는 얼굴들,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아, 드디어 이 고소한 냄새, 맛있는 감태전이라고 하나요, 어머니? 감태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빨리 먹고 싶죠? 네. 안 되겠다. 이모도 하나만 먹여주면 안 될까요? 진짜 맛있어. 이 얼마나 맛있는지 표현 한번 해주세요. 징하게 맛있어 보여요. 다시. 징하게 맛있어 보여요. 징하게 맛있대. 알죠? 근데 우리 옆에 동생은 또 노래 잘한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노래로 해주세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와, 가수네, 가수. 요 칼로 이렇게 송송 썰어야 요 감태가 부드럽고 좋아요. 안 거칠고. 요 무도 좀 넣고요. 요 고추, 땡초 고추. 그리고 파.
이렇게 재료를 한껏 넣어 버무려주면 감태김치 완성. 맞나? 간이 어때요? 딱 맞아. 딱 맞아요? 오케이. 어머니 감태김치 먹으면 우리 몸에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 어디에 다 좋다고요? 어린이면 어린애, 어른이면 어른애, 이것은 다소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약자들, 이 없는 사람한테 더 좋고, 네. 건강에도 좋고, 드셔보실래요? 네, 먹어볼게요. 네.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이 어떠십니까? 새콤달콤하고 달달하고 짜기도 진짜 제대로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우리 덕흥 감태 덕흥으로 많이 살아오세요. 사랑합니다. 갯벌 위의 초록빛 보물 감태. 특유의 향과 독특한 맛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김, 주먹밥, 전, 김치까지 다양한 음식으로도 즐길 수 있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갯벌의 영양덩어리 감태. 감태의 매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장흥 덕흥마을로 놀러오세요. 감태김치 무슨 맛일까요? 좀 정말 말 그대로 새콤달콤할 감태김치. 것 같은데요. 네. 감태 맛은 그래도 조금 알아요. 예전에 전병 과자 같은 데 보면 저 감태가 좀 이렇게 김처럼 이렇게 좀 붙어 있었거든요. 그 센베이라고 하는 예. 그 과자. 네. 근데 저걸 감태김치로 먹으면 무슨 맛일까가 좀 궁금해지는 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참 봄 되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네. 볼 것도 많고 참 좋습니다. 봄처럼 또 훈훈한 소식까지 많이 들려오는데요. 지금 이웃들과 사랑과 정을 나누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안동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포근한 계절에도 멈출 수 없는 나눔, 그리고 나눔. 그런데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솔직히 이런 것도 될까 싶기도 하고 꼭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실천이 어렵죠. 시작은 반이라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나눔의 출발점이 되죠. 음료 한 잔 건네며 인사를 나눔, 먹을거리를 꾸러미로 나눔. 우리가 배달하는 것은 정이죠. 우리 동네 정 나눔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영상 정 나눔 프로젝트.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건 다 옛말.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듣는 나눔 프로젝트. 이름하여 정 나눔 프로젝트. 그 훈훈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까지 제도 안에서 돕기란 어려운 현실. 그래서 이분들이 떴습니다. 통장들이 직접 요번도 배달 가요. 배달 가요. 우리 동네 지킴이 통장들이 직접 요구르트 배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말벗도 되드리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없는지 살펴본다는 것.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서는 건 역시 통장들이 1등이죠.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우리 1아파트는 이웃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한 분 계신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정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거트 잡수 맛있게 잡수고. 네. 아이고 좋지요. 못 마릴 때 자다 밤에도 하나씩 먹지. 아직에도 먹지요. 얼마나 좋은데. 갖다 주기 고맙지요. 이 남아는 놓은 할머니를 이렇게 갖다 주기 통장님 갖다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통장님이 뭐 우리한테 내한테 하는 그때 해가지고 나는 뭐 요만큼도 해드린 게 없이. 어머님이 다 잘해주시니까 저도 있고 저도 한 번씩 갖고 오면은 좋고. 그리고 이래 이측까지 이 할머니한테 찾아오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곳에서 이래 할머니 연사 높아가 어떤 동안 하면 춥게 지내면은 할머니 빨리 불러들어. 이웃에서. 예. 통장님 하도 잘하시니까 얼마큼 안 보면 보고 좋고. 항상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고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지요. 통장들 또한 마을 주민인지라 어르신들에겐 반가운 얼굴. 조용했던 집안의 이야기꽃이 활짝 피면
주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챙기게 된다고요. 그 사이 정을 나누러 가는 또 한 명의 지킴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좀 불편하시고 찾아갈 때마다 많이 반겨주셔요. 그래서 갈 때마다 뿌듯하고 아, 내가 가는 길이 저는 길이구나를 느껴요. 계셨네요. 반가워요. 살가운 인사도 잠시 받은 요구르트를 따로 챙겨두는 어르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랍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르신에게도 큰 보람이 된다는군요. 이렇게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나눔 프로젝트의 긍정 효과죠.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일 물론 쉽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의 나눔이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면 작은 나눔도 큰 나눔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용상, 안녕하세요 구르트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나누면 행복이 2배가 되는 안녕하세요 구르트.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눔을 준비 중인 현장. 아니 이게 다 뭐래요? 꾸러미예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꾸러미 배달 가려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식품 꾸러미를 배달하는 나눔 활동. 구입 비용은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되고 봉사자 역시 주민들이죠. 사랑의 식품 꾸러미 지원 사업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용상동 특화 사업입니다.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장년 독거 남성과 저소득 부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을 꾸러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위원 16명이 매칭된 가정에 월 1회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신뢰감 형성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꾸러미 나눔. 가까운 내 이웃에게 배달하는 만큼 기쁨은 2배 아니 3배로 돌아옵니다. 나눔을 실천하니까 저한테 복이 돌아오는 것 같고 어르신들께서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 함께 함으로써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덧붙이자면 그동안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온 안동시 용상동 달걀 나눔, 떡국 봉사, 연탄 배달에 이르기까지 복지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활동이 이렇게나 많이 쌓였답니다. 그 나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요? 네, 요즘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 현상 때문에 이웃들과 소통이 부재되어 있는 현실인데요. 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용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웃 정나눔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사업을 점점 확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그리고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구조를 계속 더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민이 있고요. 용상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바쁜 시간을 쪼개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은 우리가 지키는 정나눔 프로젝트. 앞으로도 훈훈한 이웃의 정이 오가는 한 안동시 용산동은 언제나 봄날일 겁니다. 정을 나누면 복지 사각지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밀착형 나눔 프로젝트. 정나눔 프로젝트가 기가 막히게. 정나눔 프로젝트 참 괜찮네요. 네. 우리 이웃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귀에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서로 간의 정도 참 돈독해져 가는 것 같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맞아요. 뭐 요구르트나 뭐 생필품 그냥 그 전달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찾아뵈면서 이렇게 안아보기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건네면서 그게 오히려 더 큰 정이고 더 큰 나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안동 용산동의 일이었지만 좀 많은 곳으로 더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들어서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예, 밤새 네.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환절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는 유황온천으로 즐기는 도심 속 워터파크 엘리